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전설천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드디어 최선비가 한양으로 과거 시험을 보러 떠날 날이 되었다. 아내는 별수 없이 또 이직저직 찾아가 아쉬운 소리를 하며 남편의 과거 시험 보러 갈 여비를 가까스로 빌렸던 것이다. 그러나 아내가 빌린 여비는 겨우 절반밖에 되지 못했다. 어떻게든 여비를 마련하려 노력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은 아내는 미안한 마음으로 그것이나마 남편 앞에 내놓으며 말했다. 서방님, 이번에는 겨우 한양 다녀올 여비를 절반밖에 구하지 못했습니다. 이거라도 가지고 떠나셔서 부디 뜻을 이루시지요. 절반이라. 그럼 한양 올라갈 여비밖에는 안 되는구려. 하하하하하. 이번엔 내 반드시 과거의 시험에 급제하여 임금님이 주신 말을 타고 오면 되겠구려. 고맙소 부인. 내 기필코 이번에는 대장부의 뜻을 이루고 오리다. 최선비는 상투 위에 갓을 쓰고 하얀 두루마기를 걸쳐 입은 채 어깨에 보찜과 여러 켤레 집시를 걸쳐 메고 집을 나서며 아내에게 비장한 작별 인사를 하고는 한양을 향해 터벅터벅 길을 나섰다. 꽃샘바람 몰아치는 동네 올밑에 매화꽃 피고 산속 절 뒷산에 동백꽃 피는 이른 봄길을 걸어 함께 과거 보러 가는 여기저기 청운의 꿈을 품은 여러 선비들을 만나 밤에는 주막집에 들어 밥 사 먹고 자고 낮에는 부지런히 길을 걸어 이윽고 한양에 당도했다. 춘삼월 호시절이 나고 한양 땅에 당도하니 기와집들이 질비하게 늘어선 높은 담장 사이로 새로 난 푸른잎 사이 꽃 피고 새 울어 봄바람이 온 장안을 따뜻하게 핥고 지나갔다. 최선비는 떨어져가는 여비를 생각하고는 이번에는 과거 시험에 반드시 급제하여 금이환양해야겠다고 마음을 다잡았다. 드디어 과거 시험 날이 되어 허름한 주막집 방에서 초조하게 지내던 최선비는 대궐 안으로 들어가 시험을 치르게 되었다. 보니 시제도 마음에 들어 일필휘지로 글을 적어 맨 처음으로 답안을 냈다. 최선비는 의기양양했다. 며칠 뒤 시험에 급제한 사람들 명단 발표방이 대궐 담벼락에 붙었다. 최선비는 이번에야말로 제 이름이 맨 처음은 아니더라도 아무렴 맨 끄트머리라도 있겠지 하는 기대를 잔뜩 하고 떨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방 앞에 섰다. 그런데 위아래로 좌우로 샅샅이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최선비의 이름 석자는 없었다. 설마 그럴 리가. 이번에 과거 시험은 시제가 매우 쉽다고 생각하고 바람처럼 적어냈는데 이번에도 낙방이라니.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던 최선비는 방 앞을 오래도록 떠나지 못하고 혹시나 하고 여러 번 방을 훑어보았으나 자신의 이름은 정말로 거기 없었다. 낙방한 최선비는 하늘이 샛노래지고 캄캄하여 그 자리에서 순간 까무러칠 뻔했다. 도대체 무슨 낯으로 이제 아내를 본단 말인가. 아니, 여비도 다 떨어진 판에 무슨 수로 고향이 내려간단 말인가. 평생을 바쳐 오직 한 길만 걸어왔는데 이번에는 하는 비대가 막상 물거품이 되어버리자 최선비는 길이 장탄식을 했다. 생각 같아서는 차라리 당장 이 자리에서 푹 고꾸라져 죽었으면 좋으련만 싶었다. 그렇다고 생목숨을 바로 끊을 수는 없는 노릇이어서 그 자리를 바로 피해 달아나 허름한 주막집 구석방에 엎어져 짐 종일 술을 마셨다. 술로나마 우선 괴로운 심사를 달래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술이 들어갈수록 자신의 무능에 대해 세상에 대해 알지 못할 울분이 자꾸 치받쳤다.
이런 개떡같이 썩은 세상에는 페이시 과거 시험에 권력 가진 자나 돈 가진 자가 미리 손을 써서 부정한 판정을 한 것이거나 혹은 한심한 족속들이 자신의 빼어난 글을 도무지 알아보지 못한 것이라고 치부하고는 자신을 위안했던 것이다. 그런데 술이 얼큰이 취한 최선비의 머릿속을 조금 전부터 퍼뜩 스쳐가는 생각이 있었다. 기왕지사 집에 내려갈 여비도 없는 데다가 인생을 다 바쳐 글 공부만 해오며 지금껏 과거 시험만 줄곧 보아온 터라 살림만 탕진해오며 마음 여린 아내 뼈 빠지게 고생만 시켜 우려먹고 아이들 못 입히고 못 먹였으니 이 부조리 가득한 아수라장 세상에 세상 잘 만나 속 편하게 떵떵거리고 잘 사는 네 대갓집 하나 골라 도둑질 한탕 크게 해서 내려가자는 별 뚱딴지 같은 사악한 생각이 자꾸만 밀려들었던 것이다. 최선비는 그날 밤 어떻게 잠이 들었는지도 모르게 술에 취해 쓰러졌다. 아침 늦게 일어난 최선비는 속이 타서 머리맡에 놓아둔 냉수를 벌컥벌컥 들이켰다. 언제 쓰러져 잤을까? 아마도 주막집 주모가 술상을 내가고 냉수를 방문 앞에 놓아둔 듯 싶었다. 냉수를 마시며 최선비는 어젯밤 쓰러지기 전 최후로 먹은 모진 생각이 언뜻 뇌리에 스치는 것을 떠올리고는 그것을 대담하게 현실화시키며 다시금 굳은 결심을 했다. 아내가 마련해준 여비가 다 바닥나가고 과거 시험에도 낙방한 희망 없는 최선비에게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길 외에 이 막다른 난국을 극복하고 헤쳐가려면 집으로 돌아갈 여비라도 마련할 도둑질이라도 할 밖에 달리 선택의 방법이 없었던 것이다. 최선비는 늦은 아침에 주모에게 더운 국밥 한 그릇을 시켜 말아먹고는 구석진 방을 뒹굴며 이제는 하루 종일 도둑질에 대한 구상만 했다. 밤이 깊어지고 사람들이 모두 깊은 잠에 골아떨어지면 슬그머니 어느 부잣집 담을 잽싸게 넘어 대담하게 안방으로 들어가 장롱이나 금고를 뒤져 엽전꾸러미를 훔치거나 귀한 금, 은, 회물을 손에 넣고 다시 슬그머니 돌아오면 될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이 어찌 말처럼 쉬운 일이겠는가. 그날 밤 밤이 깊었다. 최선비는 도둑고양이처럼 슬그머니 주막집을 빠져나와 한양 땅을 골목골목 뒤지며 어디 도둑질을 해도 좋을 집이 없을까 하고 기웃거리며 물색을 시작했다. 그러나 막상 도둑질을 하려고 나서니 그도 못할 짓이었다. 높은 담 넘기, 살금살금 안방으로 기어들어가기, 들키지 않게 장롱이나 벽장 뒤지기, 재빨리 도망쳐 나오기, 이런 것들이 고도의 순발력과 상당한 체력을 필요로 하는 기민하고 민첩한 힘든 운동 작업들이라서 매일 방에 앉아 글 공부나 하던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렇다고 여기서 물러날 수도 없었다. 고향집에까지라도 돌아갈 여비라도 장만할 양이면 아무래도 도둑질을 해야만 했다. 가지고 온 여비는 달랑달랑 다 떨어져만 가고 먼 길을 가려면 어떻게든 새로 여비를 손에 쥐어야만 했다. 그러나 최선비는 그날 밤 아무런 행동도 단행하지 못하고 높은 대갓집 담벼락 밑만 여기저기 밤새 시궁지처럼 맴돌다가 결국 새벽녘에 허름한 주막집으로 지쳐 돌아오고 말았다.